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오늘은 의류산업 사양길을 막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패턴에 대한 강의만 해왔는데 이제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의류산업이 너무 좀 심각해요. 다들 뭐 사양산업이다 해왔지만은 지금은 너무 심각해서 브랜드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의류학과에서는 패션 디자인 학과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패션 디자인 학과가 계속 미달이 되고 패션 디자인 학과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의류산업의 사양길을 막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의류산업의 과거는 어땠는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류산업에 대해서 역사를 길게 얘기하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추려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의류산업은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구로동 수출봉제산업, 즉 구로동의 수출봉제, 즉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옷을 만들어 오듯이 이 시대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외국 옷들을 구로동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외화들을 벌어들이고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우리 산업의 가장 큰 축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수출봉제 산업이. 그 대표적인 곳이 구로동 수출단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어디서 감당을 했느냐? 내수시장은 대개 창신동과 회원동. 창신동에서 주로 제품들을 만들어서 동대문 시장을 통해서 전국에 팔려나왔습니다. 또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만리동이나 회원동에서 만들어서 남대문을 통해서 팔려나갔어요. 이때는 주로 그 새벽 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양품점이라고 있었죠. 양품점에서 도매업자들이 새벽에 와서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떠가요. 떠가기 때문에 그 떠가게 하기 위해서 창신동에서 만들어서 밤에 동대문을 배달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판매되는 그런 시장이었었던 거예요. 남대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장이 있었고, 일단 내수시장에서는 이제 중상류층이나 중상류층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에서 있는 시장이 있었어요. 지금 맞춤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상류층에서 또는 어떠한 그 예복이나 이런 꼭 필요한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맞춤으로 맞춰서 입었었죠. 저는 명동에서 맞춰 입고, 충무에서 맞춰 입고, 종로에서 맞춰 입고. 그 중에서 이때는 명동 이쪽이 가장 셌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명동의 가격도 비싸고 또 기술자들도 가장 고급 기술자가 있었죠. 그래서 명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명동 기술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로
근데 충무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화려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그래서 충무로의 또 패션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충무로. 그 다음에 종로.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기술자를 얘기하면 명동 기술자다, 충무로 기술자다, 종로 기술자다, 그 다음에 기타, 외곽, 빈두리 기술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움직였었죠. 그래서 주로 이쪽에 명동, 충무로, 종로 이쪽에가 고급 패션을 이야기했었죠. 고급 패션. 그 다음에 창신동, 뭐 회원동, 만리동, 그래서 동대문과 남대문 중앙 것이 전국으로 팔려나가는 하나의 그때는 표현을 제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제품. 그래서 제품, 봉제 제품이라고 했었죠. 이 옷들이 대부분이 전국에서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 수출, 이것은 외국 수출 중심으로 하는 시대였었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이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돼 가면서 이 형태가 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구로 수출 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기성복 브랜드들이 이제 성장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기성복 브랜드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회원동이나 이런 데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기성복 브랜드는 고급 기성복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성복에 두 부류가 생기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이 창신동, 동대문 쪽에서 만드는 제품들과 저 양품점 판매는 도매는 동대문, 남대문에서 하고 전국에는 중소 양품점들이 있습니다. 양품점에서 판매를 하는 옷들이 대개 여기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성복 브랜드는 자체 매장을 만들게 돼요. 자체 매장을 만들고 또 백화점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기 그 스파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죠. 각기 스파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파 브랜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기획에서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것이 스파 브랜드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맞춤복 시장이 서서히 이제 죽기 시작해요. 또 맞춤복 시장에서 있던 맞춤복 시장인들도 점점 이제 기성복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될 때에 크게 예를 든다면 트루아조라는 브랜드도 역시 맞춤복 브랜드였었습니다. 트루아조는 상류층 5%들이 주로 가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 이런 곳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상류 5%, 뭐 이 정도 분들이 하던 곳인데 이제 점점 이제 맞춤을 줄이고 기성복화 하게 되죠. 그래서 고급 기성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비교적 큰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뭐 반도, 논노 이런 데들을 이제 만들면서 기성복 시장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성복 시장이 화려하게 커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노란어 복장학원 또는 뭐 국제복장학원 이런 데를 학원에서 주로 패션을 배웠었는데
이때부터는 학교에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가 생깁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가 생기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과가 되고 젊은이들의 직업 중에 하나의 아주 뭐랄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한 직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가 점점 커지고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따라서 브랜드들도 많아지면서 점점 경쟁이 심화돼요. 그래서 스파 브랜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패스트 패션이 출현하게 됩니다. 패스트 패션은 글자 그대로 패스트푸드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즉, 그 유행에 따라서 바로바로 즉석즉석 만들면서 하는 패스트푸드와 같은 그런 패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패스트 패션이 유행되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뭐냐면은 브랜드에서 디자인 카피예요. 이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 기성복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브랜드만의 성격, 얼마나 좋은 옷을 만들 것인가, 얼마나 독창적인 옷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가 좋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점점 경쟁력이 심하고 스파 브랜드들이 생기고 거기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패스트 패션이 출현되면서 서로 눈치 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카피를 하게 되죠. 잘 팔린다. 저 디자인 잘 팔린다. 그러면은 그것을 카피해서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또 빨리 시장에 공급해서 경쟁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옷값이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성복 처음 나올 때 이때들은 기성복 한 벌을 사입으려면은 고급 기성복 하나 사입으려면은 보통 웬만한 서민들은 한 달 월급을 그대로 다 투자해야지 옷 한 벌 겨우 사입을 정도로 옷값이 비쌌었어요. 경쟁이 심화되면서 옷값이 싸졌죠.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옷 가격은 자꾸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패션 산업 자체에서는 부가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가가치 점점 훼손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요 기간이 한 20년 정도가 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들이. 그래서 이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또는 젊은이들의 패션 디자인이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었었어요.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들이 대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그때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형편없는 대우와 취업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됐죠, 지금은. 자. 그래서 그런 봉제 산업에는 이면이 있어요. 그 이면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션 디자인은 첨단의 부가가치 산업이며 의류 산업의 리더라는 생각이 팽배해졌죠. 그러면서 각 대학마다 패션 디자인과가 생기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옷을 만드는 창신동 또는 공장 이런 데서 만드는 옷을 만드는 봉제 기술자들은 공돌이다, 공순이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에 싹바느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런
부자격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기획직과 생산직의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패턴사까지는 월급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미싱사부터 해서 그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월급이 되게 작았었어요. 그런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러한 이면이 있었고, 이러한 이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부자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봉제인들이 어떤 이러한 공돌이 공순한 폄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기타 봉제 공장 같은 경우도 많이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 보면은 뭐 동대문 이런 데 보면 봉제 공장들이 있었죠. 거기에 봉제하는 기술자들이,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래요. 그때 그 봉제 공장 하시는 분들, 지금은 치면 소상공인입니다. 그 사장님들이나 사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이 기술자분들이나 실은 어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제하는 기술자분들이 일단 피해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러한 소상공인 사장님들하고 굉장히 대립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면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면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에서도 보니까 주로 디자인 쪽에 대한 교육이 패션 디자인에 대한 그런 교육만 이렇게 치중해서 교육하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면들에서 우리 변화해야지만이 이 패션 사업의 어떠한 사양 산업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교육입니다. 이제는 패션 디자인학과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패션 디자인학과 한번 하자 보니까 이 패션이라는 그 언어에 너무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의류산업학과가 되어야 한다. 하면 의류산업하게 되면은 이제 좀 크게 범주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맨 앞에는 섬유산업이 되겠죠. 섬유산업 내에 의류산업이 들어가게 하고, 의류산업 내에는 여러 가지 복종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장, 내지는 캐주얼, 그 다음에 골프웨어, 스포츠웨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종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복종들이 있으면서 또 가격도 고급, 중급, 그 다음에 저급, 그 다음에 생산도 내수, 그 다음에 수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접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류산업화가 되어야 한다. 의류산업학과, 패션 디자인과가 아니고 이제는 의류산업학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디자인, 그 다음에 기획, 설계, 생산, 마케팅 등등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각자들 디자이너 할 사람은 디자이너 하고, 기획적이 할 사람은 기획적으로, MD 같은 MD, 그 다음에 뭐 패턴 할 사람들 패턴, 생산할 사람 생산, 그 다음에 영업할 사람 영업, 이렇게 다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과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패션 디자인과 나오면 의뢰 디자이너가 된다, 이러한 개념은 좀 잘못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현장, 즉 패션 브랜드를 이야기합니다. 패션 브랜드 내지는 뭐 생산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는 복종과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제품을 기획하고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정장이면은 정장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때 정장을 입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용도의 정장을 입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는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할 때 입는 옷이라면은 가격이 비싸도 충분히 살 겁니다. 또 꼭 그렇지 않다면은 다이 비쌀 필요가 없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캐주얼로 그냥 편하게 입는다 하면은 그런 옷은 좀 싸게 만들어야 되겠죠. 또 싸게 좀 팔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 즉 운동, 예를 들어서 골프 시장이다, 골프복이다, 그럼 운동복입니다. 그럼 운동복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나는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복을 입는다, 이런 분이 있을 것이고, 운동을 하지만은 운동보다도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를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은 뭔가 약간 폼나고 조금 더 비싼 옷을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시장이 있을 것이고, 난 순수하게 운동을 위해서 입겠다 하면은 운동상에 맞게끔,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면서 땀을 흘릴 수 있고 하니까 기능성에 맞춰서 너무 비싸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에 그러한 제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복정과 시장의 특성에 맞춰서 합리적인 제품 기획과 거기에 맞는 그런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가격 결정할 때 경쟁 브랜드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 브랜드 때문에 가격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 결정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경쟁 브랜드와의 경쟁은 옷의 품질과 디자인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풍토도 중요합니다. 일단 사회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소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야 싸니까 좋다, 이런 개념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싼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합리적인 것, 즉 내가 꼭 필요한 옷이면 좋은 옷이겠죠. 내가 운동할 때 꼭 필요하다, 내가 정장을 입고 딱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꼭 필요한 옷이다, 그러면 정장, 이렇게. 또는 뭐 아주 고가의 정장을 사지 않고 빌려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숙한 소비 패턴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옷을 지금 만드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반감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저가 패스트 패션은 좀 이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가의 패스트 패션 때문에 패션 업계 전반적인 또는 의류 산업 전반적인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변화가 돼서 좀 합리적인 가격을 받고 합리적인 옷을 생산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지금 이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지금 패턴을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그냥 쑥 훑어보는 걸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강의한 대로 내가 어떤 옷을 어떤 복종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패턴을 제작해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어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옷들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그렇던 만족도가 있는 그런 옷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고, 지금 약간 좀 두서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일단은 꼭 중요한 얘기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천천히 한 번 좀 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패턴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사이즈에 대입을 해서 만들어 입어보고 한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